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19일 갑신 네 번째 기사 1472년 명성화 8년 주방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19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박시영이 와서 아뢰기를 오늘 아침에 신이 원상을 파하도록 청하였으나 이 일은 신이 본부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랜 것이 아닙니다. 물러와서 생각해보니 실로 전도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죄하게 하소서 하였다. 전지하기를 사람마다 각각 생각이 있으니 말을 하는 것이 가하다. 어찌 되제하겠느냐 하니 박시영이 아뢰기를 본부에서 무릇 계달할 바가 있으면 반드시 함께 의논한 연후에 말하는 것인데 신은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랜 까닭에 대죄하려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혐의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19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방호련 등은 곤장 80대를 때리고 덕원군 이서 등은 논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19일 갑신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0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0일 을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0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지편 박시영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경련에서 원상에 대하여 논란하고 돌아와서 동렬에게 말을 하니 동렬들이 신으로 하여금 비염하게 하였으나 신이 곧 동렬들의 지휘한 이유를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니 과실이 있으므로 대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너가 어찌하여 곧 깨달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박시영이 아뢰기를 죄가 본부에 미칠까 두려워서였습니다 하므로 전지하기를 너가 안관이 되어 사실대로 깨달하지 아니한 것이 옳은가 비염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0일 을류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본조에서 외인 정수를 불러서 하사하신 물건을 주니 정수가 이르기를 전하의 은혜가 지극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물을 받으면 본국의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기를 성상을 만들어 그 값을 받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받지 못하겠으니 만약 벼슬을 제수한다면 어찌 신의 영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신석주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법에는 신민이 군상의 성룡을 만들지 못하며 범한 사람은 중죄를 받는다. 다만 너는 외국 사람이므로 꾸짖지 아니한다. 또 전하께서 너의 지성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물품을 하사하여 상을 주시었는데 이제 다시 계달하기 어렵다 하니 정수가 받았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0일 을류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0일 을류 여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으니 진언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변방을 수호하는 데는 장승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영안북도에는 회령으로부터 유원보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승이 있으나 기타 여러 진해는 없으니 심히 불가합니다. 수장들이 또 대체를 알지 못하고 한갓 밀력을 허비하여 구덩이를 설치하니 실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청컨대 거민으로 하여금 점차 쌓아서 변세를 굳게 하소서 하였으므로 상의하여 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패단을 진술한 사람의 말한 바를 자세히 참고하여 보니 진실로 이치가 있습니다. 청컨대 그 도의 절도사로 하여금 길성 이북의 여러 고을을 총괄하여 대개 세 고을의 한운으로 삼아 매년 농사의 틈을 당하여 인민을 헤아리고 공정을 측량하여 금년에 한운을 역사하고 명년에 한운을 역사하여 돌아가면서 다시 생각하여 시작하여 차례차례 쌓고 그 쌓은 척수를 자세히 기록하여 계달하게 하고 해마다 항상 이렇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0일 을류 일곱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남원의 죄수 중 경순이 산호 도자 사돈과 공모하여 중 해잠을 구타하여 죽인 죄는 율의 경수는 차명에 해당하고 도자와 사동은 다 교영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0일 을류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0일 을류 9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1일 병술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1일 병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1일 병술 세번째 기사. 사고는 정은 이혼이 와서 아뢰기를 방호련 등은 이미 모두 주의를 결단하였으나 다만 덕원군과 창원군은 그대로 두고 묻지 아니하니 나이 젊은 왕자라도 나라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청컨대 아울러 주의를 주소사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1일 병술 네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김이정이 와서 아뢰기를 본부에서 박시영을 꾸짖어 비염하였는데 박시영이 곧 고하지 아니하는 것도 나쁘거니와 본부에서 박시영을 꾸짖어 비염하게 한 것도 또한 나쁩니다. 청컨대 분변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박시영은 이미 비염하였다. 헌부에서 박시영을 꾸짖은 것은 반드시 박시영이 분석하지 않고 계달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원상 신숙주 김국강이 아뢰기를 헌부에서 이것으로 인하여 모두 사진하지 아니하니 불갑을 일찍 분변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대사원 이하를 불러서 묻게 하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1일 병술 다섯번째 기사. 대사원 김지경, 지비 김계창, 장령 배맹후, 지평 박시영 등이 부름을 받고 왔다. 박시영이 아뢰기를 신이 경련에 참석한 뒤 본부에 가서 계달한 바를 자세히 말하였더니 좌우에서 놀라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김지경은 말하기를 이것은 큰일인데 어찌하여 본부에서 의논하지 아니하였는가 하였고 김계창 배맹후도 또한 옳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내가 홀로 계달한 바이니 비록 견책이 있을지라도 본부에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김지경 등이 서로 더불어 말하기를 원상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니 예적부터 비록 장성한 임금이라도 반드시 노성한 신하에게 자문하였다. 주상께서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당 대신들에게 자문하여야 할 것인데 지평이 원상을 파할 것을 청하였으니 원상이 만약 이 말을 들으면 반드시 비염하고 물려가기를 청할 것이므로 지평이 마땅히 먼저 비염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은 마음으로 김지경 등이 대신을 두려워하여 이와 같이 비루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곧 계달하려고 하였으나 본부의 품격을 더럽힐까 두려워하여 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러와서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 못하여 이제 사실대로 다시 아랜 것입니다 하였다. 김지경, 김계창, 배맹후가 아뢰기를 신 등의 뜻으로는 원상을 두는 것이 심히 좋은 일인데 박시영이 파하기를 청하였으니 주상께서는 반드시 본부에서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실 것이며 조정에서 들으면 또한 반드시 불가하다고 할 것이며 박시영으로 하여금 비염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지경 등을 아우러 교체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1일 병술 여섯번째 기사. 여조에서 아뢰기를 정수가 그를 본조에 바쳐 이르기를 내가 만약 하사하신 물품을 가지고 가면 본토인들이 나를 가지고 선왕의 의용을 팔아 값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할 것입니다. 원컨대 한 작은 관작을 받아 평소에 소원을 들려고 합니다 하였으니 이 사람을 상무를 적다 한 것이 아니요 그의 마음에 다만 관직을 받고자 한 것뿐입니다. 청컨대 특별히 사정의 직책을 제수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1일 병술 7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역적 이시욱의 아들 이상좌는 유래 교형 부대시에 해당하고 이종량의 아내 가을비 이시옥의 아내 가이의 딸 만수는 해남의 관비로 용속하고 이종량의 아들 이하통은 나이 5세이니 우선 그의 어미에게 주었다가 나이 차기를 기다려서 정력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1일 병술 8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1일 병술 9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올해의 서로 틀린 것을 다시 상이하여 조목별로 기록하여 보고합니다. 1. 정묘 영영전의 대제의 섭사에 모두 삼헌관으로 행례하였는데 문소전에는 한 헌관이 삼헌을 겸하여 행하는 것이 미편하니 청컨대 종묘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1. 정묘와 모든 제양하는 곳에는 무릇 먼저 사유를 고하고 이안 또는 환안하는 제사는 모두 예를 간략하게 하여 다만 이를 하는데 홀로 문소정과 원릉에서만 삼헌을 하니 미편합니다. 청컨대 종묘의 예의에 의하여 다 일헌으로 하소서. 일 가례의 전이에는 무릇 조화할 때 전하의 출입에는 모두 전정 헌현의 악을 쓴다 하였는데 이제는 다만 전후 고치의 악을 쓰니 미편합니다. 청컨대 전하께서 자리에 오르시고 자리에 내리시는 때에는 헌현의 악을 쓰게 하소서. 협률양은 옛적에는 조관으로서 차정하였는데 세조 조에 이르러 조관들은 업률을 알지 못하므로 전악으로 대리하게 하였습니다. 청컨대 장악원의 관원은 업률을 아는 사람을 가려 차수하여 협률량의 책임을 행하게 하소서. 1. 길예의 전이에는 우사단의 6신위를 한 단에 함께 모으셨는데 단의 넓이가 다만 사방 2장 3척으로 진찬하기 불편하니 청컨대 송나라 제도에 의하여 단의 넓이를 4장으로 고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우사단은 하늘의 비를 빌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던 단을 말한다. 우사는 우리나라의 중사로서 맹하에 구망, 충융, 후토, 욕수, 현명, 후직의 상공에 제사 지냈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1일 병술 10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2일 정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2일 정해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의 끝마치자 지평 김이정과 정은 이혼이 아뢰기를 지금 덕원군과 창원군은 그대로 두고 묻지 아니하니 종친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나는 비록 법을 범할지라도 국가에서 반드시 나를 죄주지 않을 것이다 할 것이니 종자하여 끓이김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옛적에 회남왕 장이 한나라의 법을 쓰지 아니하므로 여러 신하들이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문제가 듣지 아니하였는데 장이 마침내 대역을 범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덕원군 등의 범한 바는 비록 작으나 청컨대 반드시 다스려서 그로 하여금 마침내 큰 죄에 빠짐이 없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저도 또한 스스로 그 죄를 아니 어찌 반드시 죄를 가하겠느냐 하였다. 김이정 등이 다시 청하니 듣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2일 정해 세번째 기사 상경청에서 아뢰기를 기인을 대체하는 자가 몰래 수령과 결탁하여 그 가격을 배나 징수하고 있으니 금후에는 역사를 골한 기인의 한 달치 값을 5필 이상 남징한 자는 경중에서는 사헌부, 외방에서는 관찰사가 사람들의 신고를 허락하여 그 가격의 이익으로 상에 충당하고 함부로 징수한 사람은 곤장 100대를 때려 결제하고 수령은 파출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기인은 고려 이래로 각 고을의 향리가 한 사람씩 서울에 올라와 각사에 분속하여 뗄나무를 공급하는 동시에 자벽에 종사했는데 이를 기인이라 하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2일 정해 네번째 기사 호주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외국의 사신 일행이 바친 동철, 소목이 거의 3,400짐 에 이르니 농사딸에 운반하는 배단이 적지 아니합니다. 포수에서 백성으로 하여금 무역하게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은데 그러나 상인이 엄밀히 건물을 가지고 외인과 교통하는 것은 실로 불가합니다. 동철, 소목, 우마피 등은 모두 공가에서 무역하는 값에 따라 백성으로 하여금 수전하게 하는 것도 또한 불가합니다. 금후에는 객인이 바친 물력은 당령 성군이 배에 싣고 성주의 화원현에 수송하였다가 나라에서 쓸만한 것은 농사의 틈을 기다려서 적당한 수량을 상납하게 하고 그 나머지 물품은 백성들의 무역을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당령 선군은 번상의 차례를 당하여 근무 중에 있는 선군, 하번한 선군은 하령 선군이라 하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0일 정해 5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서경의 입정편을 강하다가 나라로서 정사를 세우고 간사한 사람을 쓰지 아니한 나라가 없다라는 주에 여시가 이르기를 군자는 양류요 소인은 업류라고 하였다라는 데에 이르러 임금이 묻기를 군자를 양류라 하고 소인을 업류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지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선은 양을 주장하고 악은 음을 주장하는 것인데 군자는 선을 밝히고 덕을 닦음으로 양류라 하고 소인은 엄험하여 불선한 까닭으로 음류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무엇으로서 군자와 소인을 분별할 수 있느냐 하니 노사신이 이르기를 임금의 정심하는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진시로 마음이 바르면 시비와 선악이 마음속에 요연하게 나타나 마치 거울이 물건을 비추면 곱고 추한 것이 스스로 나타나는 것과 같으니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는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진실로 마음이 바르지 아니하면 시비가 전도되어 군자를 소인이라고 소인을 군자라 하는 사람이 많으니 인주는 경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2일 정해 6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진주의 제수 산호 동직이 절도죄를 2번 범하였으니 수교 이하여 교대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2일 정해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2일 정해 8번째 기사 권감을 정헌대부 행 사헌부 대사헌으로 윤계겸을 가정대부 영평군 겸 경기 관찰사로 김지경을 가선대부 공조 찬판으로 민정을 통헌대부 행사헌부 지비로 이맹현을 중징대부 행사헌부 장령으로 남윤종을 조봉대부 행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0일 정해 9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3일 무자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사간 김영견 지평 김희정이 덕원군 창원군의 주의를 청하고 또 방호련에게 주의를 가하기를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3일 무자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3일 무자 세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윤계겸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백성들을 무율하고 폐단되는 일을 하지 말 것이며 수령 가운데 탐호한 자를 더욱 자세히 살펴야 한다 하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3일 무자 네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윤석이 와서 아뢰기를 민정은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지 아니하여 일찍이 주의를 받았으므로 대관에 합당하지 아니한데 이제 지비가 되었으니 미편합니다. 청건대 개차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당초에 어찌하여 천망하였느냐 속히 개차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3일 무자 5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신주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의 계달한 것을 보고 경이 방비를 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듣건대 중국 사람이 사냥하다가 적의 포로가 된 듯하니 진시로 틈을 탈 만한 기회가 있으면 어찌 우리를 엿보려는 마음이 없겠는가. 마땅히 다시 엄하게 경계하여 항상 정이 이르는 것과 같이 하여 수비 형세를 많이 베풀어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방비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먼저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신중히 살펴서 처리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3일 무자 6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3일 무자 7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남평의 죄수 양인 문금 은금이 절도죄를 2번 범하였으니 수교에 의하여 교대시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3일 무자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3일 기축 첫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뢰기를 벼곡식이 장성할 때를 당하여 만열흘이 되도록 비가 오지 아니하여 그 해가 봄 가뭄보다 심하니 진실로 염려가 됩니다. 제도 관찰사로 하여금 경인년 10여년의 예의에 의하여 구황할 모든 일을 조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19권 성종 3년 6월 2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시록 19권 성종 3년 6월 2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이 끝나자 지병 남윤종 정은 윤석이 아래기를 박시영은 예문관 수천에 제수되었으니 강직된 것입니다. 그 나머지 김지경은 참판에 제수되었고 김계창은 사승에 제수되었고 배맹훈은 첩정에 제수되었으니 모두 좌천한 것이 아닙니다. 언책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말을 다하여 숨기지 않고 부월이라도 피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예측의 주우는 전함을 꺾었고 신비는 옷자락을 이끌었으니 언거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김지경 등이 박시영의 원상을 파하기를 청하였다는 말을 듣고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을 변하고 함께 읍을 하며 대면하여 꾸짖고 곧 박시영으로 하여금 비염하게 하였으며 대신에게 아부하여 그 노여움을 받을까 두려워하였으니 그 마음이 비루합니다. 더구나 임금의 과실이야 감히 말하겠습니까? 청근대 파직하여 그 주의를 바루소서. 경영관은 조석으로 시중하여 성덕을 보양하여는 것이니 그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박시영이 주상을 대하여 사실대로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또한 외람하게 이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박시영은 곧지 못한 데에 좌제되어 이미 강직하였다. 김지경 등은 대신을 두려워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니 그것은 말하지 말라 하였다. 주우는 전함을 꺾었고는 주우는 한나라 성제 때 사람으로 당시에 권세를 부리는 안창후 장우를 참하기를 청하니 성제가 경노하여 어사르에 내리려고 할 때 난간을 잡고 놓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난간이 꺾어졌다는 고사이다. 신비는 옷자락을 이끌었으니는 신비는 삼국시대 위나라 문제 때 사람으로 일찍이 문제를 간하였는데 문제가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옷자락을 잡고 계속 간했다는 고사이다. 성종시록 19권 성종 3년 6월 2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영사 신숙주에게 말하기를 그늘에 폭풍이 많이 부니 반드시 곡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나의 부득한 소치이니 재앙을 없애는 방법을 듣길 원한다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이는 신등이 섭리하는 공효가 없기 때문이니 청컨대 신의 직을 파하여 하늘의 견책에 답하소서 하였다. 성종시록 13권 성종 3년 6월 26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9권 성종 3년 6월 26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9권 성종 3년 6월 2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9권 성종 3년 6월 2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제도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금년에는 수재가 너무 심하여 집을 표실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며 생리가 가긍할 것이다. 마땅히 먼저 진대하여 넉넉히 구원할 것이며 비록 집을 표실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전혀 생업이 없는 사람도 또한 구휼하되 숫자를 갖추어 아뢰어라 하였다. 성종시록 19권 성종 3년 6월 27일 임진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이제 수재로 인하여 집을 표실한 사람은 금년에 한하여 복호시키되 숫자를 갖추어 깨달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9권 성종 3년 6월 27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9권 성종 3년 6월 27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관찰사 한계순과 수군절도사 신준에게 교유하기를 전라도의 조운이 너무 늦어 많이 패몰하였으니 비단 전변뿐만 아니라 허물이 실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본도의 조운은 더욱 늦으니 내가 매우 염려한다. 경은 이제 가서 호조 정랑 한 사문과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여 조처하여서 소우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시록 19권 성종 3년 6월 27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9권 성종 3년 6월 2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9권 성종 3년 6월 28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9권 성종 3년 6월 28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9권 성종 3년 6월 29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이철견을 자헌대부 형조판사로 이극돈을 가선대부 광원군 겸
강원도 관찰사로 김양경을 가선대부 공조 참판으로 김자행을 통정대부 2조 참의로 신준을 통정대부 병조 참의로 손소를 통정대부 공조 참의로 윤호를 통정대부 병조 참지로 임사홍을 통훈대부 행사헌도 지비로 이인석을 선교랑 수 사관원 정언으로 김지경을 가선대부 수지중추부 사로 겸 전라도 관찰사로 허형손을 자헌대부 행 첨지중추 부사로 박식을 가선대부 전라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친히 임금이 친히 영년 전에 향축을 전하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종묘에 나아가 추향제를 지냈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의건부의 죄수 김삼감 상좌 김효손이 서로 말하기를 상장께서 만약 편안하지 못하면 마땅히 사사가 있을 것이니 반드시 우리를 석방할 것이다 하였다. 의건부에서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명하여 묻지 말게 하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김이정이 와서 아뢰기를 방호련은 본래 부호로서 사치하고 참남하여 수천 명을 맞아 단결하고 왕자와 더불어 절에 올라가 공부를 하였으니 그 죄가 진실로 큰데 다만 장 80대를 때렸으니 그 벌이 심히 가볍다 하겠습니다. 참컨대 율에 의하여 주의를 과다하소서. 김지경이 대신을 두려워하여 박시영을 핍박하여서 비염하게 하였고 박시영은 주상할 때 사실대로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모두 간관의 채무가 아닙니다. 청컨대 아울러 파직하소서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일 정료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우도 수군 첨절제사 이 양구는 직책의 변무를 맡아 해로를 방비해야 할 것인데 수어를 삼가지 아니하여 외선으로 하여금 내지에 출몰하여 기탄하는 바가 없게 하였으니 잘못 위만 뜻이 어그러집니다. 청컨대 파직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음복연을 베풀고 인하여 주아리 공신의 노권을 주었다. 모든 향관 및 종제로서 효령대군 이보 등과 하동부원군 정인지 등이 입시하고 외인 가와로 등도 또한 참여했다. 음복연을 장차 마치려고 할 때 명하여 외인에게 물품을 차등있게 주도록 하였다. 주아리 공신은 성종 2년 신숙주 한 명에 이하 73명에게 임금을 잘 보좌하고 정치를 잘 하였다는 공으로 내린 훈명이다. 1등의 신숙주 한 명에 등 9명과 2등의 월산대군 이정 정인지 등 11명, 3등의 성봉조 18명, 4등의 김수온 등 35명이었다. 노권은 공신의 이름을 기록한 문서이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4일 기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4일 기하 두 번째 기사 충청도 병마 절도사 박양신 원성부사 홍일호 판관 조국지가 하직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홍일호에게 이르기를 원성은 지방이 호로와 가까워 방수하기가 가장 급한 곳이다. 너가 가서 힘쓰도록 하라 하고 박양신에게 이르기를 사절들을 필요하게 하지 말 것이며 방수는 완만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4일 기해 세 번째 기사 공조 정랑 남구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4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유보가 역적 이시오고 있다는 만수를 첩으로 삼은 죄는 유리 교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원상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원상들이 모두 의논하기를 장 100대를 때려 변방고의 노기로 용속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4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4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영안도 절도사 선형에게 효유하기를 이제 올드컵의 성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형세를 헤아리건대 반드시 또다시 쳐들어올 것이니 먼저 소유할 것은 없으나 방비하지 않을 수 없다.
농부들이 들에 흩어져 있으니 곳에 따라서 수호해야 하며 군사를 나누면 힘이 약하니 이는 실패를 취하는 길이다. 농민들이 밭에 나가면 미리 그 장소를 정하여 중병으로 하여금 수호하게 하고 날마다 돌려가며 바꿔 출동하면 농업도 패하지 않을 것이요 수호도 또한 견고할 것이니 경은 다시 살피고 헤아려서 조처하여 사기를 잃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로 20권 성종 3년 7월 4일 기해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0권 성종 3년 7월 5일 경자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5일 경자 두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윤필상에게 효유하기를 대마도의 특송 이신 등이 말하기를 건년 이래로 차사원이 대마도 객인의 양료를 주는데 모두 묵고 썩은 쌀을 주어 더러워서 먹을 수 없으므로 섬사람들이 원망하여 도주에게 하소연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령이 휴흠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여 먼저 오래되고 묵은 쌀을 준 것일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실로 회유하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니 도사로 하여금 추국하여 아뢰게 하고 그물로는 비록 묵은 쌀을 줄지라도 티끌과 더러운 것을 섞지 말게 하라 하였다. 특성은 대마 도주가 세견성은 50척 이외에 특별히 보내는 사선을 말한다. 이때 특송선은 1년에 3척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성종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5일 경자 세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고득충은 그의 아비 고매금이 역적 이정로를 숨긴 죄에 연주화되었으니 전지에 의하여 교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니 명하의 장 100대를 데려 그 제도의 관노로 영속시키게 하였다. 성종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5일 경자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5일 경자 6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패단을 진언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러 고을 수령의 아내와 딸이 모두 덮개가 있는 교자를 타고 다니므로 폐해가 백성에게 미친다고 하니 그러므로는 대전에 의하여 검찰하여서 죄를 주라 하였다. 성종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5일 경자 6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허적이 와서 아뢰기를 유보의 죄는 중한데 가볍게 논한 것은 미편하니 청컨대 법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5일 경자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6일 신축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이 끝나자 장령 허적이 방호령과 덕은군에게 죄 주기를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정은 이 인석이 아뢰기를 유보는 우민에 비할 사람이 아닌데 적당을 용납하여 숨기었으니 죄가 신실로 중대합니다. 이에 예종조의 전제를 참고하니 이르기를 이 시에의 역당을 용납하여 숨긴 사람은 그 죄로서 죄를 주라 한 말이 있으니 청컨대 전제에 의하여 과제하소서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구례에 의하여 조단하였다 하였다. 성종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6일 신축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6일 신축 세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선영에게 효유하기를 이제 더건대 올적합이 바야흐로 쳐들어오기를 꾀하여 원성과 경원성을 포위하고자 군사를 나누어 두파, 건원 등지에 약탈을 한다고 하니 이제 경우는 이미 끝이 났고 수확을 할 때는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민들은 반드시 들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땅히 책보를 수리하고 정리할 것이며 병력은 나누어 있는 것을 병합하여 벽을 굳게 하고 청량하여 그들로 하여금 얻는 바가 없게 하면 적들이 오래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원성의 낙토 등의 보는 사람과 가축이 들에 흩어져 있고 기타 곳곳이 모두 그러하니 또한 마땅히 방비해야 한다. 관찰사는 이제 3번이나 성식을 알려왔는데 경은 한 번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된 것이냐. 이미 경에게 동북의 일을 위임하였으니 방어하고 전수하는 것은 경의 지위에 달려 있다. 올드갑이 신주와 더불어 싸워서 패한 후 분을 품고 보복하려고 도모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제 변경을 도둑질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 아마 사변이 계속하여 일어날 것이다. 강변에 사는 야인들 중에 정성껏 내부한 사람이 적지 않으니 진실로 형세를 보아 잘 이용하면 적들이 동정을 염탐하기가 어찌 쉽지 아니하겠느냐. 경은 살펴서 처리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청년은 전쟁 때 적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전야의 곡식을 말끔히 거두어 없애어 집들을 헐어버리는 일을 말한다. 성종실록 29권 성종 3년 7월 6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9권 성종 3년 7월 7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관 성준이 아뢰기를 사헌부에서는 대사 헌으로부터 지평에 이르기까지를 대장이라 칭하는데 감찰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사관원에서는 대사관으로부터 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장이라 칭합니다. 그 직차는 사헌부가 이품 아문이므로 감찰이 정원 위에 있고 사관원이 삼품 아문이므로 정원이 감찰 아래에 있는데 제수하는 차례에 이르러서는 감찰로서 정원에 임명되는 사람이 있으나 정원으로서 감찰에 임명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원과 감찰이 서로 만나면 좌차의 고화가 실로 불편하니 청컨대 고치소서 하였다. 임금이 원상에게 물으니 정인지가 아뢰기를 정은은 임금의 좌우에 있으면서 시비를 다투는 사람이니 그 직책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성준이 또 아뢰기를 과거에 교수와 혼도를 모두 문신으로 임명하여 참성을 교수라 하고 참회를 혼도라 칭하였고 문신이 아니면 모두 교도라 칭하였는데 이제는 비록 문신이 아니더라도 모두 교수 혼도라 칭하여 문신과 다름이 없으니 심히 불가합니다. 청컨대 고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쇠쇠한 일이요 또 이미 정한 제도이니 분문하게 변경할 수 없다 하였다. 성준이 또 아뢰기를 지난날에 봉상정과 지사관은 비록 문신이 아닐지라도 진시로 어진 덕과 능한 재주가 있으면 모두 제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이 모두 명예와 절조에 힘썼는데 지금은 문신이 아니면 제수하지 아니하니 심히 불가합니다. 또 훈련원의 관원은 모두 무신으로서 제수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무신 가운데 사리를 식달하는 사람이 어찌 많겠습니까? 청컨대 문신으로서 겸임하게 하소서. 또 왕자를 만나면 말을 피하는 법이 대전에 실려있지 아니하였는데 왕자는 말을 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조사들은 대전에 실려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서로 차스를 잃었으니 이것은 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왕자의 조례가 모두 자색 수군을 써서 구벌이 하였는데 이제는 다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하나만 있을 뿐이니 어떻게 왕자인 줄을 알겠습니까? 이 까닭에 이효상 이숙기가 말에서 내리지 아니하였다나 하여 왕자가 그들로 하여금 말 앞으로 오게 하여 욕을 보였습니다. 이 효상과 이숙기는 모두 대신이며 대신은 임금도 존경하는 바인데 이와 같이 욕을 보이는 것이 옳겠습니까? 참건대 그 법을 제정하소서 하였다. 대장은 사무나 사관원에서 실무를 전장하던 각 분서의 우두머리이다. 사무부의 집이 장령, 지평, 사관원의 사관, 헌납이 이에 해당한다. 감찰은 사무부의 정육품 벼슬이고 정은은 사관원의 정육품 벼슬이다. 성조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7일 이민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7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남윤종이 와서 방호련과 덕원군 등에게 죄주기를 청하니 박시영과 김지경을 파직하도록 청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은이 집에 지비로 있을 때 지중의 옥사를 잘못 추국하여 좌천되어 사예가 되었다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상례를 오려 제수하고 이제 또 내 자식 정에 제수하였으니 청컨대 이조에 물어보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방호련 등은 이미 곤장을 때렸으니 다시 논할 수 없으며 덕운군도 또한 핵실할 수 없고 박시영은 마땅히 채직하게 할 것이며 정은은 고치는 것이 불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7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7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8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8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영안도 절도사 선영에게 효유하기를 올적합이 이제 이를 보았으니 형세가 강해질 것은 진실로 경의 계달한 바와 같다. 장차 어유소를 보내어 경을 도와 방비하게 할 것인데 행해야 할 일은 따로 사목이 있으니 경은 마땅히 살피도록 하라.
내년 봄을 기다려서 무의보의 성을 쌓는 일은 곧 영조에 하명하였으나 경의 계달한 바에 의하여 지금 잠시 역사를 정지한다. 1. 선왕께서 일찍이 알타리를 위하여 보를 쌓았으니 올적합도 또한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또 알타리는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게 붙어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었으니 앉아서 그들이 이산하는 것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경은 힘과 공사를 헤아려서 부근 사람으로 하여금 편리할 때에 볼을 쌓게 하되 먼저 우리 군민을 동요시키지 말고 또 볼을 쌓을 때 알타리로 하여금 멀리 가서 정탐하게 하고 군사를 정비하여 수호하라. 1. 수주 이하 근경에 사는 야인들이 만약 모두 이산하면 우리의 울타리가 헛소할 것이니 진장들로 하여금 정성껏 무마하여 편안히 모여서 살게 하라. 비록 올적학과 싸워서 이길지라도 그 원망이 더욱 깊어질 것이니 우리의 수비를 삼가서 그들로 하여금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만약 올적학 가운데 와서 항복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근경의 야인 가운데 구주에 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구주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은혜를 갚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까닭없이 여러 차례 우리의 변경에 침범하였으니 너희도 또한 천성이 있으면서 어찌 이치에 매우 어그러진 줄 알지 못하겠느냐. 생각건대 너희 구주 사람들이 어찌 다 도적이겠느냐. 또한 의를 사모하며 순종하는 자도 있을 것이니 우리가 이제 너희들을 다 원수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은 와서 우리의 명을 듣고 후회를 남기지 말라. 이렇게 해설하여 자신의 길을 열어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8일 계묘 세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여 전절도사 어유소를 기복하게 하였다. 이때 어유소가 모상을 당하여 집에 있었는데 주소에게 명하여 가서 불러와 효유하고 영안도 순찰사로 삼아 도내의 군무를 모두 다스리게 하였으며 관찰사와 남도 북도의 절도사로 하여금 모두 그의 지휘를 듣게 하였다. 성종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8일 계묘 네 번째 기사. 형제에 전지하기를 전절도사 어유소는 국가에 공문이 있으니 당연히 상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의 첩 사비 진주를 영구히 양인이 되게 허락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8일 계묘 다섯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8일 계묘 여섯 번째 기사. 목사 권휴가 경기 우도의 수재를 살피고서 돌아와 복명하였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전지에 의하여 표류한 사람의 집은 금년에 하나에 복호하고 관찰사로 하여금 산업을 자세히 조사하게 하여 만약 공공한 사람이 있으면 정성껏 구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8일 계묘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김지경이 와서 아뢰기를 대간에서 신을 파직하기를 청하는데 신이 어찌 감히 직사에 나아가겠습니까? 청컨대 사직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경은 과실이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남윤종이 와서 아뢰기를 원상을 조석으로 근로하게 하는 것은 대신을 공경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박시영이 파직하기를 청한 것인데 김지경이 억지로 피험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주의를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지경은 진실로 과실이 없다. 박시영은 먼저 최경 등의 가자가 미편함을 계달하고 이어서 원상을 파할 것을 아뢰었으니 본뜻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원에서도 또한 박시영의 과실을 알았다. 또 김지경이 비록 박시영으로 하여금 피험하게 하였으나 만약 박시영이 응하지 않으면 어찌 강요하겠느냐. 박시영이 스스로 그의 과실을 알고 와서 피험하였으니 김지경에게 무슨 과실이 있느냐 하였다. 남윤용이 다시 아뢰기를 박시영의 계달한 말은 비록 그러나 김지경 등이 단합하여 피험하게 한 것이 옳습니까? 신등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리가 모두 그러다고 합니다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록 20권 성종 3년 7월 9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정난종 북도 절도사 선영 남도 절도사 이경에게 효유하기를
사람들의 말이 모두 진의 군사를 영문의 아정과 영군으로 많이 삼았기 때문에 모든 진의 방비가 허술하다 하니 본영의 아정과 군사는 진실로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진의 토병이 각각 많고 적음이 있으니 모름지기 허실을 헤아려 균일하게 뽑아 모든 진의 병력이 각각 스스로 지키기에 족하고 본영의 병력이 또한 구원하기에 족하고 아전도 또한 부리기에 족하여 경중을 서로 유지하게 하여서 번들고 쉬는 데에 괴로움이 없게 하는 것이 가하다. 만약 많이 차지하고 널리 모으면 무거운 역을 피하고 가벼운 역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붙쫓는 바가 되어 피차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로 큰 패단이 될 것이다. 경 등은 짐작하여 가감하여서 패단이 없게 하라 하였다. 토병은 본시 그 땅에 붙박이로 사는 사람 가운데서 뽑은 군사이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9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지중이 공초하기를 낭성군 한보의 편지를 받아 500창에게 촉닥하였다 하고 지중의 사위 이종래는 공초하기를 특별히 한보의 편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능상군 구겸이 그의 아비 목사 구치명에게 편지를 통하였는데 겸하에 한보의 청탁한 말을 기록하였다 하여 그 말이 같지 아니하니 청컨대 이 종례를 형신하고 아우러 구치명, 구겸, 한보를 국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으나 한보는 특별히 묻지 말게 하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밤에 큰 바람이 불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예성군 어유소가 상서하여 이르기를 신의 아비 어덕해가 지난 정해년에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 신에게 기복을 명함으로 사면하지 못하고 드디어 직사에 나아갔습니다. 기축년에 이르러 신을 영안북도 절다사로 제수하였는데 어미가 또 서가하여 애통한 마음이 만극하나 이제 또 상중에 있는 신을 기복하여 영안도 순찰사로 제수하니 신이 너무 성상의 연회를 입어 황공하여서 직사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신은 외아들로서 상제를 끝마치지 못하고 아침과 저녁에 치전을 행할 사람이 없으니 더욱 애통하여 민망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상제를 마친 뒤에 직사에 나아갈 것을 허락하소서 하니 명하여 그에게 상서를 돌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0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예주에서 아뢰기를 이제 정교를 받으니 진언하는 사람의 말 가운데 우리 동방이 기자 이래로 교화가 크게 행하여져 남자는 열사의 풍이 있고 여자는 정정의 풍이 있었으므로 역사에도 소중하라 칭하였습니다. 요즘 들으니 엄난한 여자가 전에는 다만 양성현의 가천에 있었는데 이제는 사방의 원관과 영진 사이에 또한 많이 있어. 봄과 여름에는 ör양의 세금을 거두는 장소에 가고 가을과 겨울에는 상간의 승사에 놀러가 엄난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여 교화를 오염시킨다고 하니 수령만호 역승으로 하여금 검찰하에 엄중하게 논지하도록 하는 것이 편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엄랑한 품속을 자세히 살펴보건대 법으로 엄하게 다스릴 바입니다. 이제 유녀라 창하고 혹은 화랑이라 칭하여 엄난한 짓을 제멋대로 하니 이를 금지하는 조목을 뒤에 자세히 기록합니다. 1. 화랑과 유녀가 엄난한 짓을 하여 이득을 꾀하고 승려와 속인이 서로 즐겨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남녀의 도를 어지럽게 하여 강상을 훼손하는 자는 소재지의 수령, 만호, 찰방, 역승으로 하여금 엄중하게 교찰하게 하여 범한 자는 범간율의 한 등을 더하여 논죄하고 양가의 여자와 중은 잔업의 노비로 영속하소서. 1. 사비는 그 본 주인이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 하는 대로 맡겨서 일공, 월공을 거두어 이익을 삼는 사람이 간혹 있으니 그 주인은 엄중하게 논지하고 그 비는 잔업의 관비로 삼되 본역을 도피하여 엄난한 짓을 하였는데 주인이 알지 못하는 자는 논지한 뒤에 주인에게 돌려주고 공초는 죄를 결정한 뒤에 그의 족친에게 주어 보호하게 하소서. 1. 유녀의 족친이 엄난한 짓을 하는데도 맡겨두고 금제를 가하지 아니한 자는 처첩을 종용하여 간음을 범하는 율에 의하여 논지하소서.
일 모든 업자가 화랑과 윤율을 숨기고 사람과 통관하게 하고 이날 이익을 얻는 자는 범인과 같은 죄를 지고 재리는 관에 몰수하소서. 1. 수령, 만호, 찰방, 역성 등이 부지런히 검찰하지 아니하여 관내로 하여금 화랑과 윤율을 숨기게 하는 자는 이정, 색장과 함께 제서, 유의, 율로서 논제하고 도망하여 숨거나 피하여 가서 쉽게 적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여 상을 주되 한결같이 도루한 공천을 고발한 예에 의하소서. 1. 중의 무리들이 부인을 유인하여 산중의 절에 감추고 혹은 머리를 깎고 여성을 만들어 동행이라 모칭하고서 남몰래 서로 엄란한 짓을 하는 자. 부상과 대고의 상인들이 제물로서 양가의 처녀를 깨어내어 그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여 마침내 돌아갈 바가 없어 드디어 엄녀가 되게 한 자. 무례한 무리들이 부녀자를 데리고 백주의 원관에 들어와서 자고 쉬다가 밤이면 출입하여 종적이 괴상한 자는 그들이 범한 바의 경중에 따라 통절하게 징계하고 재물은 관에 몰수하소서. 1. 여승과 중은 의복을 분별하기 어려움으로 서로 왕래하여 열흘 또는 한 달씩 머물며 엄란한 짓을 제멋대로 하는 자가 많은데 이것은 비단 계행에 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로 풍교에 관계되니 경외의 관리로 하여금 엄중히 교찰하여 위의 항목의 예의에 의하여 논제하고 다 잔업의 노비로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범간율은 간통을 범한 죄를 다스리는 율, 대명률, 형률의 범간조에 보면 무릇 화간은 장 80대이고 남편이 있으면 장 90대이고 조간, 여자를 깨어서 간통하는 것은 장 100대이고 강간한 자는 교형에 찬다였다. 제서, 유의, 율은 임금이 교지와 세자의 영지를 위반한 자를 다스리는 율이다. 대명률, 이율, 제서, 유의, 조에 무릇 제서를 받들어 시행하는데 위반하는 자는 장 100대의 자고 황태의 자의 영지를 어기는 자도 죄가 같다 하였다. 동행은 불교의 수행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성조실록 29권 성종 3년 7월 10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봤더니 윤대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연변 모든 고을의 물선을 진상하는 역군이 이제 모두 쇠한하여 병종으로 삼았으므로 부득이 전결로서 인부를 내어 물선을 바치게 하였는데 바다에 나가서 해물을 채취하는 것은 사람마다 능한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각각 그 값을 내어 무역하여 공납하니 이로 인하여 물선이 정하지 아니하고 연해 백성의 역사가 산군보다 배가 됩니다. 마땅히 해작군을 적당히 정하여서 일이 있으면 모든 포구에 속하여 방어하게 하여서 그 패단을 제거하도록 하소서 하였다고 하였는데 신등이 물선을 채취하는 패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말한 사람의 진언한 바와 같습니다. 방금 군적을 고치고 있으니 제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물선의 다수에 따라 채취하는 사람을 적당히 정하여 그 수를 아뢰게 하소서 하였다. 전결은 논밭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이다. 또는 그 논밭의 면적을 말한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1일은 병호 첫 번째 기사 호저에 전제하여 어유소의 추 등의 녹을 하사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2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어유소를 불러 원상과 승지들로 하여금 고기를 권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2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어유소에게 옷 세 벌과 신 두 컬레를 하사하고 종사관 김계종, 정효종, 윤복권에게도 또한 말장식과 궁시를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0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마도주의 특성 가와로 이신도로 등이 말하기를 지난날의 세사 및 특사의 쌀콩은 본도에서 계량할 때에 모두 남음이 있었는데 그년에 와서는 모두 숫자와 같지 아니합니다. 중간에 사자들이 협의하였는지 아니면 헤아리는 두 곡이 균일하지 아니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빌건대 경중에서 교정한 두 곡을 쓰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신등이 대답하기를 경중의 두 곡은 먼 곳으로 옮기는 패단이 있으며 외방에도 또한 교정 한두 곡이 있으니 이것으로 되어서 주는 것도 또한 불가함이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등은 생각건대 삼포의 차사원이 부정한 두 곡으로 감하여 준 듯합니다. 이제 주는 미곡은 그 도의 도사로 하여금 호성관과 함께 교정한 두 곡으로 되어서 주게 하소서. 기타 외인들의
유포량과 과해량도 더러워서 쓰지 못할 쌀을 작은 두국으로 되어서 감해 주어 저 사람들의 마음에 이른 것은 대체에 관계되는 일이니 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때때로 검찰을 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계량은 나라에서 회계에 필요한 미국 등을 다시 계산하여 정하는 것이다. 유포량은 외사가 삼포에 도착하여 상관, 부관 등은 조공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오고 나머지 사공 등 수십 명은 상관, 부관이 돌아올 때까지 포수에 머물러 있는데 포수에 머무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그들에게 지급하는 식량을 말한다. 과해량은 외사가 포서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때 날수와 인원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양미를 말한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2일 정리.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계달하기를 이제 전교를 봤더니 영리 가운데 부강한 자가 빈약한 자를 능멸하고 횡포한 짓을 하는 것은 필연한 형세인데 찰방과 역성이 태만하고 살피지 아니하여 드디어 도망하게 되는 지극히 미편합니다. 이제부터 찰방과 역성이 도임한 뒤에 많이 도망하게 한 자는 죄를 주고 세완한 자는 상을 주소서. 신등은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관내를 순찰할 때에 영리의 원한을 검찰하여 도망한 자와 세완한 자의 수를 3개월마다 자세히 보고하게 하되 찰방과 역승이 3개월 동안에 3호 이상 도망하게 한 자는 파출하고 3호 이상 우천하게 하여 쇠한 자는 권하고 징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우천은 승직을 말한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형조 정랑 헛선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3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영안도 순찰사 어유소가 하직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요새 올적합이 온성의 이익에 재미를 보아 반드시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경이 임기응변하여 틈을 엿보려고 하는 마음을 끊게 하라 하고 인하여 도총관 등에 명하여 빈청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3일 무신 네 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래기를 강원도, 영안도, 평안도의 세도는 아직 양전하지 아니하여 공법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손실 경차관을 장차 출발시켜야 하는데 비단 영로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또한 지공하는 폐단도 있습니다. 참컨대 금년에는 경차관을 보내지 말고 각각 그 도의 도사로 하여금 차사원과 함께 그 일을 전담하게 하고 기타 각 도에는 각각 군대에 한 사람을 보내어 검사하게 하여 만약 맞지 않은 곳이 있으면 십여년의 재상을 망령되이 보고한 예에 의하여 죄를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공법은 세종 26년 1444년에 규정한 지세제도이다. 전국의 토지를 그 비척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고 각 주군을 다시 상중하로 나누고 또 그 지역 안에 다시 3등분하여 도합 27등급으로 세금을 매기던 제도이다. 손실 경차관은 해마다 각 도의 관찰사가 도내 각 고리 곡식이 잘된 곳과 재상으로 인하여 못된 것을 보고하면 조정해서 조관으로 경차관을 임명하고 각 도에 파견하여 현황을 답험하였는데 이것을 손실 경차관 또는 재상 경차관이라고 하였다. 분대는 지방관리의 치적, 근만, 청탁과 백성들의 빈부, 고락을 조사하고 또 각 관청의 감독과 검열을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던 사무부 감찰이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3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경상우도 절대오사가 즉위하기를 경국대전 안에 부모는 참채 3년을 한다는 주에 군사와 서인은 100일의 복을 입는다. 그러나 군사로서 3년상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허락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인들이 이로 인하여 3년상을 행하려는 사람이 거의 1,000명에 이르니 이제 만약 들어주면 비단 방어가 단약할 뿐만 아니라 수기도 또한 허수할 것입니다. 그 당번 군사 안에 사족으로서 본묘를 지키고 상례를 행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서인은 100일을 입은 뒤에 종군하게 하소서 하였다. 병조에서 이에 의가에 아뢰기를 대전의 법은 진시로 준수해야 하며
억지로 종군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역을 피하기 위하여 다만 죄만은 만 있고 음식과 행동은 평일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 간혹 있으니 청근대 수령으로 하여금 검찰하에 과제하고 종군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참채는 500의 하나이다. 거친 배로 입되 아랫도리를 접어서 꿰매지 않는 상복을 말한다. 최만은 최복인 배옷을 말한다. 성종실록 29권 성종 3년 7월 13일 무신 6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3일 무신 7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권감 등이 상소하여 이르기를 신등이 거기 생각건대 임금은 구중 궁궐에 서 있으니 어찌 능히 한 사람의 자료로서 천하의 사실과 거짓을 두루 알 수 있으며 어찌 능히 한 사람이 보고 들음으로써 여러 신하의 충성과 간사함을 모두 살필 수 있겠습니까? 임금의 지려를 부탁하여 사실과 거짓을 두루 알고 보고 듣는 것을 부탁하여 충성한 자와 간사한 자를 다 살피는 것은 대간에 지나지 아니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대간을 대우하는 데 중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대간을 다스리는 데 또한 엄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간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직언을 들을 수 없고 대간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소인들이 사득함을 팔 것입니다. 근자의 김지경 등이 김국광 500창을 탄핵함에 있어 그를 지극히 비방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봉장과 정주가 두세 번에 이르렀습니다. 김국광은 나라를 담당한 대신이 500장은 한도의 감사인데 그들의 숨은 간특함을 지적하여 회피하지 아니하였으니 진시로 대간의 직책을 다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박시영이 원상을 파할 것을 아뢰었다는 것은 말을 들음에 이르러서는 고연히 얼굴빛이 변하여 이르기를 만약 오늘이 지나면 원상이 비염하여 반드시 사고가 날 것이다. 원상이 어찌 우리가 몰랐다고 여기겠는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곧 박시영을 핍박하여 자기 홀로 계달한 주의를 자수하게 하였습니다. 김지경이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신을 회척한 것이 성심에서 나왔다면 원상은 어떠한 대신이기에 박시영이 한마디 말을 하자 정신이 다 없어서 곧 박시영으로 하여금 대궐에 나아가게 하여 자기들은 과실이 없는 곳으로 나가고 박시영만 홀로 그 허물을 담당하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의 뜻은 반드시 김국관과 500장은 비록 대신이라 할지라도 그 세력을 가히 공격할 만하나 원상의 대신은 그 세력이 무서워 동요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김지경의 마음이니 신의 말을 기다릴 것 없이 전하께서 또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김계창은 오랫동안 경악에 있었 모시어 친히 덕음을 받들었고 나와서 헌신이 되었으니 적심으로 보언할 것을 도모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러 경연은 이를 계달하는 곳이 아니요 원상을 두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니 비록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파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또 들으니 박시영이 일찍이 김계창의 집에 가서 원상을 파하자는 일을 의논하였는데 김계창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 일은 그대의 하는 대로 맡기겠다. 나는 스스로 말을 하지 않은 지 오래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김계찬은 더벅머리 유생으로 우연히 문귀의 적은 기회로서 건신이 되었는데 그 말이 이와 같으니 그의 뜻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김지경은 형세를 보아 외축하여 대신의 화를 두려워하였을 뿐이지만 김계창은 그 고든 말을 돕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말을 꾸짖고 또 이르기를 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지 오래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구차히 용납하여 매진할 계획을 하고 국가의 일을 보기를 진나라 사람이 월나라 사람 보는 것과 같이 한 것으로 이것은 이른바 비부 중에서 심한 자입니다. 전하께서 항상 시종은 감독하고 임금의 뜻을 받들어서 잘못을 광고하고 덕을 보필하는 것으로 김계창을 대접하였는데 그의 뜻이 이와 같으니 전하의 덕에 무엇이 도움이 되며 국가의 일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뱀행운은 또 김지경과 김계창과 단합하고 박시영을 독촉하여 이르기를 이 일은 원상이 반드시 우리들이 함께 의논하여 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오직 화환이 자기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미 대간이 되어 전하에게 직언하고자 하지는 않고 대신에게 거스르지 않고자 하며 국가에 힘을 다하고자 하지는 않고 오직 몸을 편안하게 할 꾀만 부리면 전하의 이목을 부탁한 뜻에 어떠합니까? 김지경으로 하여금 다만 김국광 500창을 탄핵하게 하고 박시영의 일을 핍박하지 아니하였다면 김지경이 순수한 충성을 위한 것이 되고 거짓을 꾸미며 명예를 구하는 자체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김계창과 뱀맹으로 하여금 외축한 말이 없었다면 입을 다물고 구차하게 용납하는 무리가 됨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그의 거짓을 알지 못하고 잘못 은혜를 베풀었다면 오히려 가하다 하겠으나 이제 이미 그의 거짓을 알고서 오히려 김지경을 수중추 지사로 삼고 김계창을 예문 전환으로 삼으며 배맹우를 재용 첩정으로 삼으니 지사는 대사원보다 아래가 아니고 전하는 지비보다 아래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그의 관직을 거두고 전리로 내쳐 돌려보낸다면 오늘의 시민들이 전하의 지극히 밝음을 우러러 보지 아니할 사람이 없고 사기가 진기할 것이니 대간이 더 중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소가 들어오자 입직 승지 유지 이승훈을 불러서 보이고 이르기를 김지경은 과실이었고 김계창만 문초하라 하였다. 봉장은 상소이고 경악은 경련이며 매진은 진급하기 위하여 엽관 운동을 하는 것이다. 국가의 일을 보기를 진나라 사람이 월나라 사람을 보는 것 하는 것은 중국 춘추시대에 진 섬서성에 있던 사람이 월 절강성에 있는 나라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런 관심이 없이 본다는 뜻으로 아무 이해관계가 없이 무심하게 보는 것을 말한다.